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예, 더치아라 TV 이제 3월에 첫 영상을 올립니다. 예, 오늘은 이게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정치 시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야구 이야기는 이제 주말에 좀 모았다가 그 다음 일요일이나 아니면 이제 월요일 날, 예, 이제 제가 수업이 이제 애들이 개학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앞 시간은 좀 있고, 물론 앞 시간도 모르겠어요. 앞 시간도 이제 뭐 3월 하순에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게 끝나면은 아마 그 앞 시간도 며칠은 채워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낮 시간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사실 저같이 이렇게 제가 이제 올해 21년째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저녁 때 일하고 밤늦게 끝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이렇게 낮 수업이나 오전 수업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운동선수로 치면 시차 적응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촬영하는 이 시간은 지금 이제 3.1절 다음 날입니다. 예, 3월 2일 날 지금 12시 한 30분 정도 됐는데, 뭐 한참 지금 좀 이제 출근하신 분들은 또 맛있는 점심 하고 계시겠죠. 물론 점심이라는 게 그렇죠. 맨날 메뉴는 빤한데 또 너무 비싼 건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을까 하다가,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꼭 맛있는 거 이렇게 골라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엊그저께 가르치던 학생 중에 이제 조금 좀 불안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집안에 어떤 분이 이제 코로나가 확진이 됐는데 이제 아마 거기서 올맞겠죠. 그죠? 예,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가르치던 이 친구도 코로나가 확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코로나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생각보다는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실내 좀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계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마스크 절대 벗으시면 안 됩니다. 예,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이번 주말에 만나거나 혹은 만날 예정이었던 분들은 좀 미팅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접종을 4차까지 했고, 제 직업 때문에, 예, 4차까지 접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 스스로도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어마어마한 슈퍼 면역체이던가 아니면은 무증상으로 끝난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걸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안 걸린다는 것 뿐이지, 어쨌든 옛날 기준으로 하면은 누군가하고는 밀접 접촉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아무튼 주말에 특히 우리 그 같은 동네 사는 우리 982, 야, 이번 주는 포기해. 안 돼. 이 친구도 사실은 겨울에 한번 세게 아팠었거든요. 예, 딱 증상이 코로나 비스무리한 증상이었는데, 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쉬어. 알았지? 그러니까 저는 안 걸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미 무증상 혹은 슈퍼 면역체인데 제가 안 걸린다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또 이제 별거 아닌 걸로 썰 풀다가 저 3분 정도 지나갔는데, 뭐 아무튼 다음 수업부터는 어쨌든 WBC 시작하니까 또 그때는 우선 리뷰겠죠, 아무래도. 예, 리뷰 중심으로 이제 제가 해드리고, 이제 저희 또 더치하라 멤버들 중에서 몇몇은 소환을 해갖고, 특히 이제 또 우리 국제야구 전문가 또 구파리도 있고, 또 이제 예? 모든 스포츠에 관심 많은 김튼튼, 뭐 아니면은 이제 뭐 LG가 6명 간 거에만 오직 관심 있는 우리 불 PD, 뭐 이런 애들 좀 동원을 해갖고, 예, 또 그들의 리뷰나 프리뷰는 또 어떨지, 아니면 예전처럼 또 제가 한번 연락해갖고 우리 그 논산 계시는 우리 철호 형님, 예, 거기 간다 그리고 지금 계속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일이 터지거나 뭐 누군가 아프거나 뭐 이래갖고, 아무튼 꼭 갈게요. 예, 연락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난번 가을 야구 때 저의 그 리뷰 프리뷰를 보신 적이 있다면 요번에도 또 그 비슷하게 알차게 한번 꾸며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할 정치시사 이야기는 뭐냐? 제 직업 특성을 한번 살려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능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교사, 강사 라인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한 과목만 잘 배운다고, 잘한다고 해갖고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작년 수능이 참 그랬었는데,
하나 조언을 좀 드리자면 우리 예체능 특히 미대하고 체대 공부하시는 친구들, 네. 실기에서 앞으로 그렇게 점수 차이 크게 안 줘요. 예, 그러니까 특히 예체능 하시는 우리 아까 미체 특히 음악은 아직까지는 실기가 좀 강합니다. 예, 근데 미나 체는 공부 쪽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실기에는 능해요. 그리고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친구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붙은 친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예, 연락 온 친구가 없어요. 근데 다만 3, 4개월이라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했던 친구들은 지금 다 붙었어요. 예. 되게 이게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전부 다 떨어지고 전부 다 붙고 이럴 수가 없는데, 그럼 결론은 딱 하나죠. 실기의 점수 차이라든가 실기 비중을 줄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냐면, 만약에 실기 70%나 비중이, 그러면은 입시를 처음 경험해 보신 특히 학부형님들은 야, 비중이 70%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70% 아니야 90%라 하더라도 등급별로 점수 격차가 몇 점이냐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걸 이제 제가 컨설턴트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따위 인간들로, 물론 정치적 인물들입니다. 이따위 인물들로 만약에 여러분이 수능을 대비한다, 100% 떨어집니다. 재수 안 돼요. 삼수 안 돼요. 남마 학생들은 그냥 군대 가야 돼요. 예. 그런 쓰레기 라인업들을 제가 가르치는 수능에 빗대서 한번 소개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명의 강사진이 있습니다. 자, 일단 한국사 담당하시는 우리 윤석열 선생님, 그리고 생활과 윤리 담당하시는 우리 정순신 선생님, 그리고 경제 담당하시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어둠의 경제죠. 예, 우리 곽상도 선생님. 여기까지가 일부. 그리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생기부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 우리 생기부 담당하시는 김건희 여사님 계십니다. 예. 그리고 법과 정치, 우리 한동훈 선생님 계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맨 처음으로 할까, 마지막으로 할까, 우리 윤석열 선생님하고 고민을 했던, 예, 문학의 장혜찬 선생님 계십니다. 이 6분한테 수업을 받으시면 재수하냐, 삼수, 사수를 해도 안 된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깡패다 보니까 사실 이 6명에 대해서 뭐가 논란이고 뭐가 문제인지, 특히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큰일 있을 때마다 분명히 히트 칠 거다. 우리 윤석열 선생님. 네. 어제도 사고 치셨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도 가라앉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아무래도 메인으로 가르치는 과목은 국어, 사탐, 한국사인데, 예, 정말 만약에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야, 나가. 예. 아니 3.1절, 사실 대통령들이 가장 연설 길게 하면서도 중요하게 할 때가 우리나라는 3.1절하고 광복절이에요. 근데 똘랑 5분 정도, 5분도 오래 한 거죠. 그죠? 예. 그분의 머리로는 오래 한 거죠. 근데 그 5분 한 말조차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체포 결의 동의안, 그거는 아주 개 엿같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자기도 쫄렸겠죠. 말을 아주 세게 했습니다. 윤석열 선생님, 이완용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저도 거긴 100% 동의해요. 그게 윤석열이 했던 말의 논리가 사실은 이완용의 논리하고 아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힘이 없어서 우리가 당한 거다. 그러니까 반성하자가 아니에요. 우리 탓이다. 이건 가해자들의 논리입니다. 예. 바로 이어질 우리 생활과윤리의 정순신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정윤성 씨. 예. 제 앵간한 외모 품평 안 하는데 생긴 거 진짜 적같이 생겨갖고, 야, 네 애비가 검사 아니었으면 네가 그러고 당할 수나 있었겠냐? 진짜 이런 표현 안 쓰는데요. 왜? 이것도 좀 비하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찐따처럼 생겨갖고, 아유 정말 가짜 나갖고. 장재원의 아들 우리 노엘 씨는 그거에 비하면 미남이고 호걸이고 양반이에요. 예, 걔보다 더 쓰레기라는 얘기죠. 예,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완용이 그랬습니다. 예, 특히 그리고 뭔가 1919년 3.1절 임박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다 싶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시위해봐야 뭐하냐? 안 된다. 그럴 시간에 각자 체력을 연마하고 공부해라 라고 했던 게 이완용입니다. 근데 뭘 위해 공부해요? 내 나라가 없는데? 뭘 위해 공부합니까? 이 비슷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 놀랍게도 누구냐?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은 여기에 한술 더 떠요. 각자 알아서 개인적으로 체력을 연마하고 병법을 수련. 아 씨발 뭐 병법이 어딨어? 야 20세기 전쟁에 병법이 어딨냐? 예.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1절이 뭡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 있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즉 대한민국 법통의 시작은 3.1운동입니다. 3.1운동과 4.19와 6월 시민항쟁으로 이어지는 이게 대한민국 법통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뭔데?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발전적으로 뭘 발전적으로 해?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우리 공장장 어준영이 그러지만 일본인 아니에요? 일본인이에요. 친일도 아니야 이건. 예. 왜? 아버지가 문부성 1호 장학금 출신이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럽니까 대체? 아 왜 이렇게 일본한테 뭘 못 줘서 안달이에요?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아쉬운 건 일본이지. 예. 아쉬운 건 일본입니다. 하다못해 무능의 아이콘인 박근혜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그냥 뭐 됐어. 그냥 그러고만 있으라고. 어차피 이번 3월 9일 그리고 내년 4월에 까지야 당신 임기는 사실상 뭘 그 사이에 이렇게 해먹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식민사관이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나머지는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제 지인들은 제가 3.1절날 쉬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사실 3.1절은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3.1절날 수업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개학식은요. 오히려 저는 그날 수업을 안 해요. 애들이 계속 쉬다가 학교를 가니까 힘들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몰랐죠. 그래서 한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한 10여 명의 지인들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예. 윤석열이 지금 경축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예. 그래서 보낸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너무 말이 많으니까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한번 또 시간 관계도 있고요. 또 나머지 주옥 같은 분들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디가 보자. 뭐야? 예. 여기로 있구나. 아니 진짜 예. 핵심 발언만 우리가 준비를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 예,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국권 상실,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된다. 일본이란 말이 없어요. 예, 다 우리 탓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타율성론이거든요. 식민사관에서 타율. 그러니까 뭐 3할7푼 그 타율이 아니고 자율의 반대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말하면 당해도 싸다 이런 논리인 거죠. 예,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일본은 사과 안 합니까? 일본은 그때는 우리가 힘이 셌었고 니네는 바보 멍충이었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예, 이런 끝입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본은 이제 글로벌 어젠다 협력하는 파트너다. 무슨 개 역 같은 소리라고 있어. 일본하고 글로벌하게 협력할 수 있는 거는 한미일 군사동맹밖에 더 있나? 일본한테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기대는 게 있습니까? 문화적으로 기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대는 거 하나 있긴 있네. 서로 스포츠에서 이겨야지 이제 지지율 올라가니까. 꼴통 정권일수록 더해요. 그런 거에 집착하죠. 기시다나 윤석열이나 제가 볼 때 그 다이가 그 다이입니다. 예, 참 3.1절인데 다이란 말 쓰고 그죠? 예, 그 책상이 그 책상이에요. 예. 일본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 왜 이걸 우리가 규정을 합니까? 일본이 군국주의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 그거 인정하는 나라 누구죠? 제가 볼 땐 미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유럽은 관심 없는 것뿐이고 주변 나라들이 인정합니까 지금? 네. 이런 분한테 만약에 한국사 수능을 했다. 그러면 땡이죠 땡. 예. 생활과윤리 정순신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이분 자체가 그냥 생활의 폐륜이에요. 아들도 나쁘지만 왜 아들이 그렇게 나쁘게 됐냐. 여기까지 아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학폭이 뭐라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죠? 예, 대개 학폭 가해자든 피해자든 경찰서 내지는 학폭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끝나요. 우리 학폭하면 떠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중에 대법원까지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검사니까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는 뻔히 드러났죠. 어떻게든 민족사관학교
그 민족사관 고등학교 타이틀을 달아야 자기 아들이 서울대 가는데 유리하니까 질질질질 끌고 왔답니다. 심지어 학폭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애 문제가 아니다. 부모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신들도 특별교육을 받아라. 말 다 한 거죠. 예. 아, 이건 되겠네. 생활과 윤리를 정순신 씨한테 배우면서 아, 저 새끼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반대로 찍으시면 아마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생활과 폐륜입니다. 거의. 예. 그리고 경제, 우리 곽상도.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하 경제라고. 이게 일반 경제가 아니야. 일반 경제에서 경제는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즉 공짜가 아닌 게 경제예요. 이거는 어디 가서 써보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 경제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경제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경제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란 없다는 거예요. 가치의 교환, 대가의 지불입니다. 근데 대리가 50억을 받는 게 이 어느 나라 경제입니까 이게? 예, 그래놓고 아이 뭐 나는 법원에서 난 이런 판결이 나올 줄 알았다고. 그랬겠지. 예, 왜? 그러니까 다음 정권 땐 검찰은 이미 끝났고요. 법원까지도 싹 다 갈아엎어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곽상도처럼 그러니까 쓰리 쿠션 퇴직금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은 점점 더 교묘해지는 게 자기가 직접 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자식이나 자기 아들을 거기다가 꽂는 거예요. 내가 돈 받을 때에다가. 그래서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그 우리 병채가 연봉이 5천이 안 됐어요. 근데 법인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법카 어느 때 쓰죠? 예. 정말 회사에서 결제 맞고 맡아서 내 윗사람은 전부 다 사장까지 다 알았을 때 그거 몇십만 원도 덜덜덜덜 쓰는 게 법카예요. 예. 근데 우리 병채는 법카로만 거의 1년에 수천만 원, 어쩔 때 1억을 썼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출마했을 때에는 일단 사직을 한 걸로 했다가 자기 아버지 선거 당선됐고 다시 또 다닌 걸로 알고.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퇴직도 대리로 했어. 대리 퇴직금이 50억이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이렇게 그 초월 경제의 영역인 거죠. 예. 이런 분한테 사탐 경제 대비했다가는 작살나겠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제의 기본은 뭐냐? 가치의 교환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치를 교환할 때 서로 뭔가 비슷비슷해야 교환을 하는 거지. 야, 나 대리인데 퇴직금 50억 줘라. 어느 회사가 퇴직금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분한테 경제 배우면 좆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6분의 선생님 중에 3분을 말씀드렸고요. 예. 잠시 짤 뉴스 및 광고. 저 당분간 계속 밀 겁니다. 예. 자, 저희 우리 성곡동에 우리 오다 참치.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물론 그 사장 형님이 인간적으로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정말 가성비 짱이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부천에 사시는 분들은 그 여월동 홈플러스 건너편에 가시면 바로 오다. 그 사장님 이름이 오시시거든요. 꼭 가보십시오. 꼭.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런 광고까지 좀 넣고 나머지 3분의 선생님 마저 이어드릴게요. 네. 자, 이 6분의 선생님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박 얘기, 뭐 아니면 저 이제 오다 참치 광고, 요런 거는 좀 제가 넣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요 중간 타임에 제가 또 이제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은, 뭐 대표적으로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그 시민섭 대표가 하고 있는 우리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정말 가끔씩 어쩔 때는 누구 이제 애기들 입양 갔다 그러면 참 너무 좋은데 또 이렇게 구해왔던 애가 결국 못 견디고 또 이제 얼마 전에 김포에서 구출한 걔들은 흔히 말하는 품종묘입니다. 노르웨이 숲 이런 애들. 어떻게 그런 애들을 버리고 갑니까? 그건 버리고 간 거죠. 그런 애들이 길냥이가 될 리가 없어요. 우리 소율이처럼 이렇게 얼룩이 덜룩이 아니면은 되게 길냥이들 보면은 우리 소율이 같은 얼룩이 덜룩이. 근데 걔도 집에서 살다가 뛰쳐나왔던 애인 거죠. 처음에 발정 나갔고, 그죠?
이제 집에서 양이 키우시는 분들 첫 발정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양이들이 하다못해 방충망도 찍고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집 못 찾은 거죠. 그다음 이제 저한테 온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노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얼룩덜룩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야 저 고등어 생선무늬 같지 않냐? 그래서 고등어. 되게 이런 애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또 우리 또 더치하라 TV나 더치하라 팟캐 열혈 팬님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문화나 예술 쪽으로 활동해 계신 분들 많아요. 예, 특히 이제 우리 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장모 작가, 예, 제가 몇 번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웹소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카카오하고 계약을 맺은 거라서 굉장히 광고 내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요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쭉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영상 업로드 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흘려드리거나 살짝살짝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분을 했는데 생기부.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우리 김건희 진짜 조작을 할 거면 싹 다 해야 돼. 예.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6명의 선생님 중에서는 아마 그래도 가장 좀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어떻게 통으로 싹 조작하느냐. 이게 생기부 같은 게 잘못 꾸미면요. 앞뒤가 안 맞아갖고 그 대학들이 다 잡아냅니다. 하다못해 뭐 생기부에서 은근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거든요. 그거 표절한 거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냐, 아니냐. 그거 다 잡아내요, AI로. 근데 왜 우리 여사님 거는 논문도 표절 아니라 그래, 주가 조작도 아니라 그래, 왜 아니라 그럴까요? 그 이분 능력이 탁월한 거죠. 예. 그래서 6분의 우리 선생님 중에선 오히려 역발상으로 안 걸리고 배우는 법, 안 걸리게 조작해서 배우는 법, 이런 거 배우실 분이라면 뭐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법과 정치 한동훈, 여긴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거 뭐? 법무부 장관이잖아. 그럼 뭐 합니까? 법은요, 죄형 법정주의 플러스 증거 제일주의입니다. 근데 한동훈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해갖고 증거 내놓는 게 뭐가 있죠? 지금 한동훈이 국회 가고 그 노웅래 다음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할 때마다 연설했죠. 증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노웅래 때는 아주 유명한 불멸의 명언을 한 거였죠. 녹취록에서 종이 파스락파스락 이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이게 만약에 종이면 이 소리 들었다는 거야. 저 이거 약봉투거든요. 이게 이 소리인지 돈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그걸 증거라고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말만 법무부 장관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증거가 제1이다. 심지어 뭐도 있냐. 여러분의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녹취 같은 걸로 이제 막 주인공 그 빌런들이 곤란에 빠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거 대부분은 다 뻥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 녹취를 야 우리 서로 녹취하는 걸로 동의한다라고 했을 때만 법적 능력이 인정되는 거지. 막대에서처럼 몰래 무슨 뭐 만년필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만년필씩 녹음기로 해갖고 하는 거 그거 법정에서 증거 채택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에서 누구 집어넣고 누구 기소하고 했다는 건 뭐냐? 다 불러다가 진술만 받아낸 거예요. 진술만. 그 진술조차도 백업이 되는 증거가 없으면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내리는데 그때는 판사도 욕먹는 거예요. 왜? 증거가 부실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적의 논리가 하나 있어. 정황 증거. 예. 정황 증거로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정황 증거 입각하면 여기 제가 쭉 소개해드렸던 우리 정순신 씨의 아드님 정윤성 씨, 예, 아니면 지금은 찌그러져 있습니다만 우리 나경원 씨의 아드님 따님, 또 쏙 숨어 있습니다만 우리 장재원님의 아드님, 그리고 우리 곽상도 씨의 아드님 병채 씨, 이런 사람들 다 빵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법무부 장관님 따님 우리 알렉스 한, 예, 너는 못 들어오지. 어떻게 그러냐? 조민이 받은 400인가 600인가 하는 거 아주 찢어주길 뇌물이고, 이재명은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없는 악의 화신이고, 이재명은 그냥 타노스예요, 타노스. 이재명 왜 저러고 있는지 몰라. 그냥 너희들이 수박이냐? 이거 한번 하면 됩니다. 야, 윤석열, 요거 한번 하면 돼요. 그렇게 전지전능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예. 알겠냐 이 수박 새끼들아. 니들이 사람 새끼들이냐? 야 이재명 없어지면 니들 세상일 것 같지. 그다음 니 차례야. 니네 차례라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아니 국회의원 배치다 하루살이 새끼들도 아니고. 전 이건 있어요. 요즘 명단 많이 돌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확실한 수박이다. 대선 패배의 1등부터 10등 공신까지만 딱 짜십시오. 제가 서른 죽여버린다고 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서른은 지난 대선 패배에 아무리 못 들어가도 5등 공신 이내는 들어가거든요. 그런 애들만 잘라내면 됩니다. 뭘 20몇 명, 30몇 명 그렇게까지 할 가치도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짰으면 다 찬성 던졌어야지. 근데 그 와중에도 야 무효 기권하자. 지들끼리도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일단 그냥 중립기업 받고 있어. 그러다가 이재명이 대세다 그러면 글로 가야 돼. 또 그럴지도 몰라. 하다 안 되면 이재명한테 붙어야지. 저는 그게 20명이라고 봐요. 무효 9표, 기권 11표인가 그거. 예. 그리고 분지 간지 글씨 흘려 쓴 새끼. 걔도 그런 새끼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 쪽으로 확실하게 붙은 애들 그거 딱 추려보면은 11명, 12명 정도거든요. 걔들이 저는 대선 패배의 1등부터 한 10등 공신까지라고 봅니다. 서로는 그 안엔 반드시 들어갑니다. 누가 했다 안 했다 검증할 필요도 없어요. 대선 보고 검증하시면 됩니다. 대선 보고. 책임 안 졌잖아요 아무도. 예. 윤영찬이가 책임졌으니까 이원욱이가 책임졌으니까 박광원이가 책임졌으니까 서른이 책임졌으니까 하다못해 이낙연이 책임졌으니까. 예. 근데 얘들이 그럼 왜 이러냐. 첫째 하나는 이거죠. 이재명 제끼면 우리 시대야. 그게 다일까요? 아니요. 저는 우리 증거를 만드시는 우리 한동훈 장관님한테 다 약점 잡힌 사람들일 거다라는 추정까지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문학의 우리 장해찬 선생님. 야, 네가 아이유하고 김혜수를 갖고 네가 일기장에 썼다거나 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면 내가 뭐라 안 그래. 생각의 자유는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웹소설로 강남 화타? 에라이. 너 같은 새끼가 무슨. 그러니까 국민의 짐은요. 윤석열도 가망이 없지만 그 다음 세대라고 나온 게 장해찬이에요. 제가 청년 윤심입니다. 뭐냐? 그리고는 할 말 없으니까 이준석 나는 성매매했잖아. 이준석 나는 성매매했잖아. 진짜 카레맛 똥이나 똥맛 카레나 비슷하긴 한데 굳이 따져보자면 이준석 그렇다는 증거 있어? 응? 그것도 다 진술밖에 없어요. 예. 근데 장해찬 너는 강남 화타라는 책이 뻑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걸로 돈 번 다음에 불법 레이싱 모임 수장인가 했다며? 불법 레이싱이 뭐냐면은 저희 집 앞에도 오정대로라고 있거든요. 거기 새벽 되면은 가끔씩 해요. 오토바이. 예. 막 굉음 내면서 왕 이런 거. 예.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정신 빠진 새끼가 강남 화타가 뭔지는 알아서 상상하시고 흔히 말하는 나의 육봉으로 너의 막힌 곳을 뚫어주겠어. 에라이 미친놈아. 뭐 모르겠습니다. 죄로 따지면은 만약에 이게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준석이 더 큰 죄수가 있죠. 왜? 매매니까. 근데 정서법으로 보자면요. 변태는 장해찬이에요. 이런 변태한테 문학 배우시면 되겠어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예. 대가리에 똥만 차 있는데? 이 문학이 어떻게 나온 거고 유래가 뭐고 백그라운드 지식이 뭐고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야 나의 육봉으로 치료를 받아. 그러면 3단 고음이 될 것이고 너의 막혔던 혈이 뚫릴 거. 이런 새끼가 지금 청년 최고위원 1등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 국짐 지지자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각하 뜻대로 안 되면 당이 위험해지시니까 눈물을 머금고 찍는 사람들도 많다는 건 알겠지만 앵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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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이가 할 줄 아는 말은 저는 이제 정치 생명을 걸겠어요. 황교안이 중점으로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십시오. 그렇게 억울하면 황교안을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이 대놓고 얘기해. 날 고발하세요. 왜 고발 안 해? 왜 고발 안 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허위 사실이면 고발해야죠.
너무 억울하면 직접 고소라든가. 안 해. 그냥 정치생명만 걸겠대. 수사 의뢰했대. 뭘 수사 의뢰해? 수사하지 말라고 부탁했겠지. 다 이런 논리인 거거든. 수사 의뢰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잊으시죠. 1,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사법기관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필요 없거든. 왜 해요? 정권 바뀔 때까지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 거지. 그거를 해놓고선 나는 떳떳하대. 그게 떳떳한 겁니까? 그런데 걔 후계자라고 하는 장해찬이라는 애는 이 짓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 팔았어. 강남 화타라고. 야, 화타가 언제 막대기로 치료하든 삼국지도 안 읽어본 새끼인 거예요. 그 새끼는. 관우가 독화살 맞았을 때 화타는 수술을 했던 사람입니다. 수술. 상처 째서 고름 빼고 죽은 피 빼고 뼈를 석석석 갈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관우하고 화타는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사이예요. 예. 이 살아온 연도가 안 맞아. 이런 게 문학이야. 이 병신아. 알겠냐? 나관중이라는 소설가가 쓴 그냥 서로 다른 시대인데 맞춘 거예요.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게 문학이라고 이 머저리 새끼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역사의식도 없고 대표가 될 사람은 나는 몰라요 이러고 있고 차세대라는 놈은 그건 소설도 아니죠. 야설입니다. 야설. 그래 니 혼자 보는 건 상관없다니까. 그거 어떻게 팔 생각을 했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수능 내지는 자격증 시험 내지는 공무원 시험을 책임진다. 제가 볼 때 딱 희망 가는 건 김건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통으로 싹 조작해갖고 안 걸리게 하느냐. 뭐 요 정도? 아니면 정순신처럼 야 이 새끼가 하라는 대로 반대로만 하면 성공하겠다. 뭐 이 정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말 동안 또 야구 소식 한번 싹 모아갖고 스포츠나 문화까지도 특히 우리 유아인 씨가 일이 점점 커지고 있죠. 대마까지는 그러려니 여기서 말한 그러려니가 봐주겠다는 게 아니라 대마 같은 경우는 일부 나라에서는 합법화된 데도 있으니까 근데 코케인이나 이러면 이건 커지거든요. 뭐 요런 것까지 해서 일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찍고 또 한번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아직 코로나 끝난 거 아니니까 진짜 조심하시고요. 밀폐된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아직까지는.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경품 아직 있어요. 가습기. 미니 가습기. 오히려 지금 같은 환절기에 특히 비염 있으신 구독자분들 계시다면 본인이 쓰시거나 아니면 누구 주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커뮤니티에 구독하신 다음에 댓글 응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행이었습니다. 30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무래도 6분이다 보니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지금서부터 부지런히 편집해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절대 배우지 마십시오. 끼케야 반면교사 타산지석일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휴 정말 윤석열이 아마 5월에 일본 갈 것 같거든요. 거기서 무지무지한 대형 사고 칠 겁니다. 예언하겠습니다.